자, 이제 센서리 그리고 커피 센서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론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맛있는 커피 한 잔 혹은 물 이렇게 준비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때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용어들은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쉬운 용어일 수도 있지만 그냥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고 반복적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또 궁금하신 내용을 좀 자료를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비기너 코스여서 더 깊이 들어가진 않고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소개 정도로 봐주시면 되니까요. 편안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센서리, 커피 센서리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센서리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희주님은 센서리 하면 어떤 게 딱 생각나세요? 5가지 감각? 인간의 그 신체적인 감각은 보통 저희가 5가지 감각을 이야기하거든요. 보는 대로 이제 오감이라고 하는데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이제 느끼고, 맛을 느끼고, 손이나 다른 이제 기타 기관으로 이제 느끼고, 귀로 듣는 이제 청각 이렇게 5가지 감각을 말하는데 센서리 하면 이렇게 5가지 이야기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혹시 인터넷에서 센서리 이렇게 혹시 서칭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에듀 수강생 여러분들은 인터넷에 내가 센서리를 쳐보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희가 이제 일상에서 밀접하게 센서리라는 거를 많이 느끼거나, 그러니까 미각, 후각 이런 건 느끼지만 센서리라는 걸 찾아야 하는 그런 이유가 좀 없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대신 여기서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아마존에서 제가 센서리를 검색한 거예요. 아마존에서 센서리를 딱 검색하면 이런 게 나와요. 어떤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뭔가 만지는 거, 그 다음에 몸으로 느끼는 거, 색깔이 엄청 화려하죠. 녹색, 빨간색, 그리고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리고 조명도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거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는 센서리라고 했을 때 센서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가지 신체 기관에 대한 부분이라면 눈이 나오고 코가 나오고 귀가 나오고 입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의 센서리라는 거는 여기 말고 다른 플랫폼은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어찌 보면 아이들하고 조금 더 관계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센서리라는 건 사실은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걸 보자마자 저 안에 담긴 건 커피 생각 안 하잖아요. 물통을 보고 이 안에 담긴 건 물 이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감각들이 사실은 눈으로 보든 아니면 입으로 먹든 냄새를 맡든 그걸 자극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극이 5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 자극이 들어오면 그 자극이 지각이 된다고 해요. 색깔이 어떻구나, 냄새가 어떻구나, 입에 들어가서는 어떻구나라고 지각을 하고 그걸 반복적으로 훈련하거나 책을 통해서 알고 인지를 하게 되는. 물은 투명하고 어떤 맛을 갖고 있고 오렌지 주스는 오렌지 빛깔을 갖고 있는데 먹어보면 새콤달콤하고 자몽은 저런 모양으로 과육을 갖고 있고 먹어보면 냄새를 맡아보면 어떻구나라고 인지하는 단계. 그래서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퓨어한 단계라고 하거든요. 순수한 상태로 하나하나 경험을 쌓아서 언젠가 그 경험을 알아보는. 그래서 바텀업으로 올라가서 탑 다운으로 내려서 이게 커피구나. 이건 자몽이구나 알아보는 단계. 그걸 이제 보통 센서리 단계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요. 바텀업으로 애기들은 경험적인 데이터를 계속 쌓아요. 하나 쌓아서 그리고 나서 언젠가 내가 그게 익숙해지고 혹은 엄마가 아빠가 동화책이나 아니면 학습 대백과사전 많이 보잖아요. 그걸 통해 보면서 이거는 공룡이야. 이거는 어떤 공룡이야. 이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야 라고 알게 되는. 저는 이제 아이들 보면서 너무 놀랐던 게 자동차를 분간한다는 게 저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저희 아이도 애기였을 때 자동차를 보고 자동차의 그 디테일을 하나하나 나눠서 본다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만큼 그걸 많이 보고 익숙해지는 단계, 그게 아마 이제 지각하고 인식한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경험해보지 않은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보고서는 절대 저기 먹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먹어보면 시원하고 달고 맛있고 어떤 향을 갖고 있고 그게 쌓아지면 어른이 됐을 때 저 아이스크림 보자마자 먹고 싶다라는 그런 이렇게 탑다운으로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센서리의 사람이 갖고 있는 센서리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센서리는 보통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가지 감각 보면 냄새를 맡는 후각, 혀에 닿아서
침을 통해서 녹아서 나타나는 미각, 그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촉각, 그리고 눈으로 보는 시각, 그다음에 귀로 듣는 청각, 이렇게 5가지인데, 촉각은 손으로 만지는 것도 해당이 되지만 이 신체 기관 전체가 다 촉각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입 안에서도 미각을 느끼지만 촉각도 느끼는 작용. 그래서 이 5가지 감각이 가지고 있는데, 이 5가지 감각에 커피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으세요? 에듀 수강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감각이 커피할 때 제일 중요할까요? 사실은 다 중요해요. 센서리는 안 중요한 게 없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카페를 상상해 보시면 카페 안에 청각 뭐가 있을까요? 음악 소리, 커피 내리는 소리. 그렇죠. 커피를 추출하는 소리, 내리는 소리,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 커피를 분쇄하는 소리. 이런 게 내가 커피 전문점에 와 있다라는 뭔가 사람을 이렇게 심취하게 만드는 그런 기분을 들게 하는 게 청각이고, 시각은 뭐가 있을까요? 시각은 커피 머신들. 눈으로 보는 커피 머신.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그렇죠. 인테리어 크죠. 왜냐면 내가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를 갖춘 집에 더 가게 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리스타. 거기서 근무하는 바리스타가 얼마나 상냥하게 미소 지어주는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있고, 당연히 후각이나 미각이나 촉각은 테이블의 어떤 느낌, 내가 앉았을 때 의자의 느낌, 이런 것도 촉각에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잔의 질감, 이런 것들. 그리고 후각과 미각은 말로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냄새를 맡고 맛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5가지 감각이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하지 않지만 커피 센서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커피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성향을 좀 저희가 알아보는 데 좀 더 집중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게 딱 후각, 미각, 촉각이 중요합니다 라고 커피 센서리는 3가지만 중요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커피를 맛을 인지하고 맛에 대한, 냄새에 대한, 느낌에 대한 것들을 풀어나가는 작업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커피 센서리 하면 그 3가지가 좀 대표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하나하나 좀 볼 건데, 후각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할게요. 자, 냄새는 코로 먼저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후각 수용체는 코예요. 코가 중심이 된 이 안에 후각 수용체가 있어요. 상피기관이라고 있는데, 먼저 이제 이 후각은 보통 저희가 후각을 나눠서, 냄새를 나눠서 생각 안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2가지로 저희가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숨을 한번 들여 마셔보세요.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나타날 때 이 공기 중 안에 있는 냄새를 받아들이는 냄새. 그거를 저희가 코 앞이라고 해서 전비강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거를 받아들이는 냄새. 컵 안에 있는 걸 냄새를 맡는 거. 이건 전비강이고,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 입안에서 씹거나 오물거리면서 나오는 냄새 분자가 코 뒤쪽으로 넘어가서 위에 있는 이 후각이 상피를 건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뒤로 넘어가서 나타나는 향, 그래서 그건 후비강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해요. 전비강, 후비강 2가지인데 사람은 독특하게 이 후비강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앞에서는 내가 냄새가 별로였는데 먹고 나서 보니까 더 매력적인 향이 많이 나는. 혹시 두리안 좋아하세요? 저는 안 좋아합니다. 저도 안 좋아해요. 드셔보셨어요? 네, 먹어봤어요. 드셔보셔도 아니셨어요? 냄새 맡는 것보다는 좀 괜찮았는데 그래도 전 그 냄새로 오는 거부감이 너무 크니까 솔직히 저도 안 먹어요. 저도 안 먹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두리안은 처음에 냄새, 그냥 전비강에서 나오는 냄새로는 100% 다 거부하시거든요. 근데 드시고 나면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 그 후비강으로 올라오는 향이 주는 매력, 이제 거기서 매력을 좀 많이 느끼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전비강과 후비강 2가지로 나눠진다. 이게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이 후각은 여기 후각 망울이라고 해요. 이 코 안쪽에 보면 그 후각 망울에 냄새 분자들이 붙어요. 그 냄새 분자들이 붙어서 뇌로 보내서 이게 어떤 냄새라는 걸 이제 인지하게 해주는데, 그때 이 대뇌 변형계라는 뇌로 바로 가는, 뇌에서 약간 행동이나 감정적인 반응을 관여하는 이 전뇌 변형계로 바로 가는, 그래서 냄새가 맛보다 훨씬 더 빨리 캐치가 되는, 빨리 인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전뇌 변형계로 갔다가 이게 냄새가 나는 물체다라는 걸 인지하고 나면 여기가 이제 대뇌피질이라는 모든 감각이 다 모이고 인지하게 되는 건데, 이게 생각뇌라고 일종의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전달되면서 이게 어떤 냄새구나,
내가 경험했던 어떤 냄새구나. 이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건데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딸기랑 비슷하네? 바나나랑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대뇌로 전달을 하는데 그 전에 감정이나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좀 관여하는 이 대뇌 변형계를 감정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대요. 저도 이쪽 분야가 전공은 아니어서 생리학이 찾아보니까 자료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냄새는 감정뇌로 갔다가 바로 생각뇌, 대뇌 피질로 이동을 해서 이게 어떤 냄새다 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케이스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캐치가 되기 때문에 맛보다 조금 더 빨리 발달이 돼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냄새와 맛을 비교하면 비율로 어디가 더 클 것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냄새가 훨씬 크겠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50대 50, 8대 2 정도 된대요.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는 냄새가 조금 더 80%, 맛적인 부분이 20% 이렇게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후각은 전비강과 후비강으로 구성이 되더라. 그리고 동물과 다르게 사람의 후비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미각인데 미각은 저희가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하는 단맛, 신맛, 쓴맛, 짠맛, 감칠맛 이렇게 5가지 맛들에 대한 건데 요 5가지 맛을 느끼게 하는 수용체가 어딜까요? 맛은 혀죠, 혀. 네, 혀. 맛은 이제 이 미각, 입안의 혀. 결국은 혀 위에 무언가가 올라가서 녹아야만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미뢰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뢰 안 들어보신 분도 분명 계시겠지만 이 혀가 그냥 혀에 올라가면 딱 느껴지는 게 아니고 혀에는 무수히 많은 돌기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유두라고도 하고 돌기라고도 하는데 그 돌기들이 그 모양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 형태가 성곽, 성의 벽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성곽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혹은 ip새 모양, 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파리가. 저희 라떼아트 로제타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로제타 그리면 잎사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잎새 모양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잎새 모양의 유두도 있고 또 하나는 버섯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다 해서 버섯 유두, 버섯 돌기 이렇게 있는데 요 성곽, 그 다음에 잎새, 버섯 이 3가지가 맛을 느끼게 하는 미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돌기 안에 여러 가지 미뢰가 한 가지 미뢰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수의 미뢰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단맛을 느끼는 혹은 뭐 쓴맛을 느끼는 혹은 뭐 신맛을 느끼게 하는 그런 수용 미뢰들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온 맛을 인지하게 되는 미뢰가. 그래서 이 유두들을 통해서 저희가 맛을 인지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보통 4천여 개가 넘는 미뢰가 존재한대요. 희주님은 몇 개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절반? 절반? 2,000개? 2,000개? 저희 수강생분들은 몇 개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역치라는 말을 이 센서리를 공부하고 계시거나 센서리에 관심 있거나 커피에 관련된 센서리를 좀 하신 분들은 역치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건데 맛을 느끼게 하는 최소한의 색이거든요. 근데 그 역치가 낮은 분들은 민감한 거고 역치가 높은 거는 굉장히 좀 둔한 편인데 그게 이제 이 미뢰랑 조금 관련이 될 것 같아요. 미뢰 수가 보통 많으면 4,500개 정도가 되는데 적은 분은 500개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미뢰 수에 따라서 민감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생기는 거죠. 과연 우리는 몇 개가 있는지 혀를 찍어서 미뢰의 숫자를 알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맛이 조금 둔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뢰들이 상처를 받거나 강한 자극을 받으면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아니면 재생이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커피 센서리를 조금 직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 중에는 혀보험을 들어야 되나라는 약간 우스갯소리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혀 관리가 좀 중요하고 혀의 미뢰를 좀 민감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자극적인 음식을 좀 덜 하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물로 많이 헹구거나 아니면 좀 자극이 덜한 음식을 좀 먹으면 이런 맛의 미뢰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생기가 돋아나는. 그리고 좀 슬픈 현실이지만 나이를 먹으면 이 미뢰도 좀 능력이 감퇴돼서 아무래도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맛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젊은 친구들보다는 좀 둔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할머니들이 달고 맞아요, 짜게 짜고, 음식을 네.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집에서 혹시 부모님이, 어머님이 혹은 뭐 결혼해서 뭐 아내분이 음식을 좀 혹은 남편분이 짜게 하거나 간이 세진다. 그러면 탓하지 마시고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같이 나이를 먹으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이 아까 후각은 냄새는 행동이나 어떤 감정을 관여하는 전뇌 변형계로 갔다가 그 감정뇌로 갔다가 생각뇌로 가서 아 이게 뭐다라고 인지를 하는데 이 미각은 미각이라는 건 맛이라는 건 여기 뇌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뇌관이 생명뇌라고 보시면 돼요. 아, 쓴 걸 먹으면 사람은 태초에 태어날 때부터 살아야 되니까 생존 본능 때문에 쓰거나 쉬거나 너무 자극적인 짠맛이 사람의 생명에 좀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해서 거기서 먼저 캐치가 된대요. 생명뇌로 갔다가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생각뇌, 대뇌피질로 이동하는 그런 단계를 갖고 있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 이동 경로가 조금 달라요. 보면 후각은 바로 대뇌피질에 가까운 전뇌 변형계, 감정뇌로 갔다가 바로 생각뇌로 가고 이 미각과 후각, 미각은 여기 안에서 뇌관, 생명, 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일에 관장하는 생명뇌로 갔다가 뇌관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대뇌피질로 이동하는 보셔도 벌써 경로가 얘는 좀 많이 가야 되고 얘는 짧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후각이 훨씬 더 빨리 캐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사람은.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촉각적인 부분은 저희가 비기너 코스에서는 깊이 다루진 않아요. 촉각은 조금 더 약간 해부학적인 면에 접근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체성 감각이라는 그런 이제 온도나 통증이나 이런 운동 감각으로 생기는 그런 마우스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촉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촉각도 미각과 동일한 경로로 이 뇌관, 생명뇌로 갔다가 생각하는 뇌로 이동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 후각과 미각과 촉각이라는 이 세 가지 이 아이들이 그 생각뇌라는 곳에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합쳐져서 우리가 아 이건 뭐다 라고 느끼게 되는. 예를 들어서 바닐라 우유 무슨 맛일까요? 바닐라? 바닐라 맛. 바닐라 맛. 네. 딸기 우유. 딸기 맛. 딸기 맛. 캐러멜 라떼 무슨 맛일까요? 카라멜 맛. 캐러멜 맛.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바나나 우유는 바나나 향이 있는 단 맛이거든요. 향과 맛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나나 맛, 딸기 맛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생각하는 뇌로 모든 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어떤 미각이나 후각이나 촉각적인 부분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통합이 되면서 아 바닐라 맛이야, 딸기 맛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근데 실제로는 딸기 향이 입혀진 단 맛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람의 어떤 생리적인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가요? 근데 이게 와닿았던 게 네. 제가 운동하다가 코를 골절을 2번이나 당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교정하고 하느라고 수술할 때 네. 여기 거즈로 다 꽉 채워넣어요, 공간을. 그러면 입으로만 숨을 쉬는데 네. 한 3, 4일 정도 그렇게 막아놔요. 그때 이제 먹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맛, 짠맛은 어느 정도 느껴지는데 향이 안 나니까 무슨 맛인지 맛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이게 무엇인지 인지하기가 좀 어려운. 바나나를 먹어도 단맛은 나는데 이게 그 바나나 맛이 아예 안 느껴지고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후각이 되게 중요해요. 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단맛은 대표적인 게 그냥 설탕이죠. 네. 신맛은 레몬이나 아니면 식초나 이런 것들이 있고 쓴맛은 쓴맛 대표적인 쓴맛 어떤 거 생각나세요? 나물 같은 거. 나물 같은 거. 네. 채소에서 나오는 네. 그런 쓴맛. 그리고 보통 이제 커피 하는 사람들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카페인 아니면 다크 초콜릿에서 나타나는 그런 쓴맛도 있고 그다음에 짠맛 하면 당연히 소금, 그 감칠맛, 조미료에서 나타나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나머지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잘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구분이 잘 가는데 이게 단맛이나 이제 쓴맛은 이제 좀 나눠서 봤을 때 쓴맛은 아까 이 단맛도 마찬가지지만 입에 좋고 생명을 유지할 때 필요한 맛이 사실은 단맛이 좀 많고 쓴맛은 목숨에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사람은 유전적으로 좀 거부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맛의 역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용액으로 뭔가 훈련하는 용액을 만들어도 신맛에 비해서 몇십 배를 더 넣어야 단맛을 동일한 농도로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좀 인지가 되는데 이게 이제 맛으로 일반적인 음식으로 느끼는 맛에서는 너무 쉽게 구분이 되는데 커피에서는 또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돼버려요. 자, 커피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뒤에 구분하여 훈련하기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신맛, 쓴맛, 짠맛의 어떤 종류, 단맛의 종류 이야기하면서 단맛이라는 부분 아마 이걸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커피의 단맛? 도대체 나는 못 느끼겠다. 커피의 단맛? 도대체 그게 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저희가 구분하여 훈련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바닐라 맛이 맞는데 난 너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코를 막고 드셔보세요. 내가 알고 있던 바나나 맛인지 그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요 앞에서 말한 대로 대뇌피질의 후각은 감정뇌로 갔다가 생각뇌로 가죠. 그리고 맛이나 이 촉감은 생명뇌로 갔다가 어디로 가죠? 생각뇌로 가는. 그래서 결국은 생각뇌, 저희가 이제 대뇌피질이라는 곳에 다 모이는데 거기 모여서 합쳐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냥 서로 영향을 주는 한 가지 감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서로 영향을 주게 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저희가 크로스 모달이라고 해요. 한 가지 감각이 다른 감각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근데 생각보다 저희는 이런 감각 통합의 어떤 효과나 오류를 많이 겪고 살아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게 내가 오류를 겪고 있거나 이건 어떤 측면에서 효과구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석하면서 살지 않다 보니까 모르지만 많이 느껴요. 문화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도 많고 그 다음에 성격에 따라서 또 내가 어떤 걸 기대하고 있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사람이 느끼는 센서리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똑같은 걸 먹어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아닌 사람이 생기고 똑같은 걸 먹고 표현을 해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하시는 분이 있고 엄청 부정적으로 표현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너무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커피 센서리를 할 때는 센서리는 괜찮아요. 일반적인 센서리는 집에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내가 맛있는 걸 찾으러 먹으러 다니잖아요.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 커피 센서리는 저희가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커피를 딱 먹으면 제일 먼저 내가 커피를 제일 처음 접했을 때 커피 한 모금 딱 먹었을 때 아메리카노 어떤 느낌이 들까를 제일 물어보면 쓰다였어요. 혹은 맛이 없다. 별로다. 그리고 내가 좋은 건 이거 괜찮네. 내 마음에 들어.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시는 기준이고 커피를 맛을 보고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이제 사람들도 대부분이 점수를 주는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식의 세계랑 좀 비슷하게 커피를 가지고 커피를 평가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조금 오류가 발생이 된 게 평가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심판자 같은 그런 성향을 좀 많이 가지세요. 그래서 커피가 어떤 부분이 나빠서 점수를 내가 낮게 줬어. 혹은 식으면서 커피가 어떻게 좋아져서 내가 점수를 높여줬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의 좀 방향성이나 뉘앙스의 차이인데 아마 이걸 보고 계시는 커피 하시는 분들은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왜냐면 커피를 약간 어린아이 다루듯이 한다는 거예요. 너는 뭘 잘못했으니까 내가 점수를 낮게 주는 거야. 혹은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좋아지니까 점수를 높여줬어. 이런 식으로 무언가 보상을 하거나 채찍을 하는, 심판을 하는 형식이 좀 생기면 커피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커피는 각각이 갖고 있는 게 역할이 있거든요. 엄청 좋고 비싼 커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커피도 쓰임새가 다 있기 때문에 각자 커피가 갖고 있는 역할에 조금 충실하고 저희가 그걸 바라봐주는. 저희는 이 비기너 코스부터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성들을 이해하고 느끼는 데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 조금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요거를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시는지 사람의 센서리가 어떤지 감각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이 너무 마르고 커피가 먹고 싶을 때 먹는 첫 커피는 진짜 맛있어요. 그 커피에 대한 환상이 생기거든요. 특히 외국에 나가서 처음 먹는 커피가. 근데 다음에 그 커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먹어보면 생각보다 또 아닌. 그래서 아침에 첫 커피, 목마를 때 먹는 커피가 약간 선입견을 줄 수 있고 진한 커피를 먹고 연한 커피를 먹으면 그 연한 커피가 좋다라는 걸 인지를 못할 수 있어요. 농도의 차이로. 혹은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은 좋은 표현만 할 거고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부정의 표현을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볼게요.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성호는 바나나와 사과를 샀다. 이 어떤 의미처럼 들려지세요? 한번 저희 수강생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성호는 바나나와 사과를 샀다. 이게 무슨 맥락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성호라는 사람이 나오고 바나나랑 사과를 산 게 있겠죠. 이미지가. 근데 바나나가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이름이 바나나인 거예요. 성우는 바나나랑 같이 사과를 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약간 맥락의 문제이거든요. 맥락의 문제인데 이게 되게 제가 최근에 봤던 드라마에 나왔던 한 어떤 그 학교에서 이슈가 됐던 문제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어서 제가 한번 따갖고 왔는데 바나나를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살면서 아까 봤잖아요. 바텀업의 형태로 바나나는 이렇게 생기고 노란색이고 길쭉하고 먹는 거라고 했지 바나나가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바나나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의인화를 시킨다는 게 아니고 이름이 바나나인 사람도 있을 수 있는 이런 맥락의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센서리를 한다는 건 많은 선입견을 편견이나 어떤 학습으로 좀 고정화된 관념들이 좀 많아요. 근데 커피도 좀 그런 게 많긴 해요. 그래서 그 예를 한번 조금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의사가 있어요. 세 부류의 의사가 있는데 희주님이 진짜 치료를 받아야 너무 아파서 누구한테 가시겠어요? 저는 첫 번째. 첫 번째 네. 이유는요? 치료를 하는 모습을 행위를 하고 있어서 내 눈으로 치료를 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좀 생기는 네. 거죠. 첫 번째가 아닌 그 다음 누구한테 가시겠어요? 그 다음엔 두 번째.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 네. 이분한테는 왜 가실 것 같아요? 이분은 뭔가 권위가 있는 약간 경력도 있으실 네, 거고 경력도 있으시고. 커리어로 좀 믿음이 갈 것 같은 여유가 좀 있는 여유도 있고 연배도 있어 보이시는 그럼 자, 이 마지막에 있는 여성 의사분은 왜 선택을 안 하셨을까요? 표정이나 자세가 뭔가 의사라고 전문스러워 보이지 않는 수강생 여러분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어떤 분에게 내가 아프면 갈 것인가 다 여쭤봐도 이 마지막 여성분을 택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제일 많이 나왔던 케이스가 가운데분을 선택하신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희준님 말씀하신 대로 커리어가 많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유니폼이 있는데 거기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건 그만큼 연륜이 많이 돼 있어서 여유가 많다. 그러면 믿을만 하다. 이거 첫 번째 이유였고 그 다음으로 많이 선택하신 분이 첫 번째 의사 선생님이신데 치료하는 행위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는 정말 전문 의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 분을 선택하지 않으신 이유는 의사 가운도 있고 어떤 환경도 그렇게 보이지만 포즈, 눈빛 아니면은 그 청진기를 들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의사라기보다는 모델을 하는 약간 그런 어떤 병원의 어떤 모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겠냐라는 의견이었지만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이분들한테 직접 치료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의사분은 이제 시작하는 인턴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의사분은 돈이 많은 집의 의사분이셔서 의술의 어떤 기술은 없는데 돈으로 빵빵하게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고 직접 치료는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의사분은 이제 의료기술이 너무 좋아서 모델로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저희는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모두가 똑같이 보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게 여기서도 좀 보여져요. 누구나 아마 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도 그렇게 보이니까. 4개의 잔이 있는데 어떤 게 가장 따뜻하고 맛이 있을 것 같으세요? 단맛이 있을 것 같다. 단맛은 주황색? 주황색. 그건 왜 그럴까요? 색감으로. 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선택을 하세요. 2개의 박스 중에 내가 선물로 받는다. 안에 들은 내용물은 똑같은데 2개 중에 선물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박스에 받고 싶으세요? 첫 번째. 첫 번째. 네, 잘 포장된. 잘 포장돼 있어서.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그냥 택배 박스 온 것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밑에 보시는 거는 당연히 색에 따라서 맛이 다를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희가 갖고 있잖아요. 이상하게 저희는 이거를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없고 처음 보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죠. 또 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소리를 한번 볼게요. 2가지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3가지의 이미지가 어떠한 맛이 나는지 어떠한 느낌인지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수강생 여러분들도 이 이미지를 눈여겨보시면서 여기 들려오는 배경음악에 조금 한번 집중해 주시면서 어떤 느낌인지 이 맛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다음 음악으로 넘어갈게요. 어떠셨어요? 두 가지 음악과 같은 이미지. 첫 번째는 굉장히 밝은 음악을 들었을 때는 와인이랑 이런 것들이 그냥 여유, 그리고 그냥 맛있겠다. 그리고 뭐 초콜릿도 달달하고 그 맛도 뭔가 이렇게 기대되는 맛들, 뭐 그런 심리적인 생각들이 들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좀 어둡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생존의 느낌, 이런 초콜릿도 뭔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될 것 같고 먹었을 때 또 쓸 것 같고 약간 그런 맛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맞아요.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 게, 이걸 이제 저희가 감각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색감이나 아니면 어떤 질감이나 이런 것들도 맛에 영향을 주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소리라는 것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데, 되게 말씀을 잘해주신 게, 처음에 따뜻하고 밝은 음악을 들었을 땐 무언가 배경 자체도 굉장히 좀 좋고 맛있을 것 같고 달 것 같고 굉장히 기분 좋은 느낌이 든다면, 두 번째 음악을 딱 들었을 땐 너무 말씀을 잘해준 게 생존의 느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먹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이미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의 감각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이 감각은 사실은 커피 센서리에도 많이 적용이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브랜드의 패키지, 그 패키지가 어떤 브랜드로 입혀져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동일한 원두여도 사람들이 그 이 패키지의 모양이나 색감이나 아니면은 거기서 오는 이미지로 커피를 좀 선택하게 되는, 똑같은 커피를 추출해서 줘도 어떤 잔을 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어떤 기분으로 먹느냐, 그리고 또 아마 아시겠지만 누구와 같이 먹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커피 센서리는 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고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그래서 약간 기호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커피 센서리를 이제 맛을 보는 관점은 어떤 기호나 주관적인 성향을 넣기 위함이 아니고 제대로 한번 커피를 좀 이해하고 하나하나 뜯어보자 라는 의미로 이 시간을 시작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희주님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를 만약에 구매하셔서 내가 사 먹는다, 아니면 매장에 가서 커피를 사 드신다 할 때는 이 커피가 맛있다, 맛이 없다가 아니고 이 커피가 갖고 있는 매력은 뭘까? 그리고 어떤 점은 좀 부족한데 라는 약간 그런 장점과 단점을 다 찾아주시면 아마 조금 더 커피를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기너 코스의 시작은 그 마음가짐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커피를 평가하거나 분석하거나 무언가 점수를 주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커피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커피가 갖고 있는 속성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희주님 처음 만났는데 희주님을 첫 이미지를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커피도 따뜻할 때부터 식을 때까지, 아니면 커피가 갖고 있는 매력과 부족한 점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센서리를 희주님도 또 여기 계신 수강생 여러분도 같이 시작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이렇게 종료가 좀 됐어요. 그래서 센서리와 커피 센서리 이야기를 좀 정리해 봤는데 생각보다 조금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계속 기억해야지 좀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무심코 그냥 살다 보면 그냥 다시 돌이켜보거나 생각해보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거기까지 미처 가늠하면서 살기에는 너무 하는 게 너무 퍽퍽하잖아요. 나라는, 사람이라는 생리를 좀 이렇게 돌이켜보면 재미있는 요소도 좀 많다는 거, 그리고 커피 센서리가 생각보다 또 다양하다라는 거를 관점을 좀 이해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진행했으니까 한번 앞으로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요 다음 강의에서는 일반인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커피를 계속 해오시던 분들은 커핑이라는 것, 그 다음에 커핑을 가지고 하는 어떤 참고 자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커피 센서리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